언젠가는 시나리오 작법 실전편으로다가 어떻게 작가들이 작업을 하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나 드라마 대본을 쓴다고 하시는 분들 치고 뭐 작가 연수원 뭐 어디 뭐 여러 군데 있죠. 그런 걸 강의해 주는 데가, 그런 데 가서 아마 수업들을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은 그걸 전공으로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학에서부터.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놓고도 아직까지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을 듣거나 어디서 참고했었던 영상이나 아니면 책들, 작법서들을 보면 다 뭐냐? 똑같아요. 교과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교과서로 글을 쓰면 안 돼요. 근데 교과서가 아닌 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대본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기승전결. 그 다음에 뭐야? 5분 안에 모든 세계관 설명,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다는 거, 모든 걸 다 상황 설명 다 끝내야 되죠? 그 다음 또 캐릭터는 입체적이어야 된다. 다중이면 안 된다. 끌어당겨야 된다. 반전이 있어야 돼. 뭐 다 알아. 왜?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실전에서 써먹어서 그걸 내 글에 녹여 넣느냐는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실전은 다르다. 근데 실전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있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합평 방식으로 맨날 해봐야, 그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보면은 우리는 뭐 공모전에 뭐 많이 당선시켰네 어쩌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0명의 작가 지망생을 가르친 쪽과 10명을 가르친 쪽에서 당선자는 어디에 더 많을까요? 인재가 10,000명인데 10,000명 중에서 더 나오겠죠. 10명을 가르치고 있는 쪽보다. 그런데 10명을 가르치는 쪽이 더 나오기도 합니다. 왜? 여기는 실전을 가르치니까. 자, 그럼 실전이란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대본 없이, 그 다음 커리큘럼 없이, 제가 그냥 지금 그 제 컴퓨터의 녹화 기능으로다가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쓰는 글에서 항상 어딘가에 막혀 있어서 그 답답한 걸 못 뚫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이미 이론은 빠삭하십니다. 근데 그 이론이 나한테 적용이 안 돼. 예를 들면 E는 MC2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내가 알고 있어. E는 MC2만 외웠어. 근데 도대체 E는 이 MC2를 어디다 적용해? 미분 적분 내가 풀 줄 알아. 근데 그 실생활에서 미분 적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 지금 딱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구상한 지는 한 달 정도 됐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3일차 정도 된 그 16부작 드라마 대본이 어떤 식으로다가 설계가 되고 만들어지는지 지금까지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물론 제가 지금 있는 이 이야기를 능력 좋으신 분은 써도 됩니다. 하지만 저보다 늦겠죠? 그러니까 절대 이걸 카피하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 드라마를 써보라는 제의는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영화 쪽이 더 재밌다 해서 영화만 쓰다가 지금 좀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차기작 계약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놀면 뭐예요? 작가가 뭐 나름 다음 거 쓸 것들에 대한 뭐 구상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또는 아예 멍 때리거나 보통 술 먹죠. 뭐 여행도 가거나 이러겠죠. 근데 저는 지금 한번 드라마 대본을 한번 써보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드라마 대본이면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8부작이냐, 12부작이냐, 16부작이냐. 저는 16부작을 택했습니다. 16부작이 사실 조금 어렵긴 하죠. 왜? 아무래도 양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해서 자기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이걸 추가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라고 해요. 그래서 애당초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설계는 16부작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16부작으로 했다가 도저히 안 돼. 그럼 그 상태에서 마감 치면 돼요. 빠진 거 없어. 단 이야기는 뭐예요? 완성돼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8부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야기가 쓰다 보니까 늘어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구성이 잘못돼 버립니다. 왜? 나중에 추가해야 돼야 될 이야기가 내가 지금 7화를 쓰고 있는데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뭐예요? 앞쪽에다 넣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다시 손을 대야 돼요. 그래서 처음 구성을 할 때 16부작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저는 차라리 낫다. 물론 이거는 작가들마다 다릅니다. 저는 16부작으로 구성을 했고, 자, 일단은 뭘 쓸 것인가? 나름 이제 혼자 쓰는 거니까 내가 좀 안 써본 장르를 한번 써보자 해서 로맨스로다가 정했으면 장르를 일단 자 로맨스인데 그럼 현대물일까 아니면은 시대물로 가는 게 좋을까? 제가 연애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아, 여러분은 나이를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좀 오래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 젊은이들의 감각이 톡톡 튀는 거를 못해요. 자, 이런 뭐야? 내 단점을 감출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럴 때 시대물을 탁하시라고. 왜? 현대물에선 제가 절대 현대물의 로맨스 주인공들 누구 쓸 거예요? 물론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그 멜로, 치정 멜로죠. 거기에서는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이 주인공이었지만 서브 주인공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었죠. 한소희라고 하는 배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 지금 20대를 주인공으로다가 해서는 절대 현대물에서 내가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오케이. 그렇다면은 시대극으로 가자. 그래서 난 누굴 택했느냐? 어디를 택했느냐? 조선시대를 택했어요. 조선시대에서도 누구? 정조시대. 야, 정조시대 이거 하니까 또 뭐 이산이라는 드라마도 있고 옷소매 붉은 꼭동도 있고 또 정조야라고 하시지만 나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정조시대라고 했습니다. 정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건 뭐예요? 픽션이겠죠? 가상세계를 이제 왜 정조를 했느냐? 야, 세상에 만약에 누군가가 내 드라마를 봐. 그러면은 어떤 평민들의 사랑을 흥미롭게 볼까요? 안 봅니다. 뭔가 좀 특별해야 돼요. 우리가 왜 신데렐라 이야기나 로미오와 줄렛 이런 거에 열광하는지 알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이루어지니까. 로미오와 줄렛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원수 집안이었죠. 근데 둘이 사랑해. 그러니까 뭐야? 벌써 시작부터 한마디면 되잖아요. 원수 집안의 2세, 3세가 사랑을 빠졌다. 얘기가 되잖아. 평민 아니면은 뭐 천민 출신이 왕자와 사랑에 빠졌다. 이런 거. 아니면 천민 남자가 공주와 사랑에 빠졌다. 벌써 위험해 보이잖아요. 딱 느끼기가 위험해. 한마디로다가 들었을 때 위험한 설정이구나. 뭔가 기대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길게 설명을 해서 이걸 끝내면 안 돼요. 짧게 한마디로다가 혹 당겨야 됩니다. 아마도 작법 수업 들으신 분 중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봉준호 감독의 괴물. 뭐 이건 뭐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뭐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뭐 나중에 따로 문의를 하시고요. 자, 왜 정조를 택했느냐? 정조만큼 로맨티스트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산에서 그러고 15살 때 성덕임한테 한번 까이고 30살 때 까였던 거 성덕임의 누군가 지인인가 누군가를 벌을 주는 걸로다가 해가지고선 결국은 성덕임의 마음을 얻었던 이산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미 옷소매 붉은 끝도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는 조선에서의 사랑 이야기를 한다면은 정조의 자식이면 어떨까? 자, 정조의 자식 중에 왕된 사람 있죠? 순조. 그런데 순조 이전에 1782년에 태어나서 86년에 죽은 문효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4살 만에 죽은 거죠. 자, 정조의 장자예요. 장자인데 4살 만에 죽었어. 그리고 정조는 언제 죽어요? 1800년에 사망합니다. 자, 어차피 가상세계야. 정조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정조의 장자였던 문효세자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럼 누가 주인공이 되겠어요? 문효세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정조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 문효세자는 그럼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아빠, 엄마겠죠. 근데 아빠, 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조선 짱짱 로맨티스트죠. 그런 영향을 받았어. 문효세자가. 자, 근데 문효세자는 당연히 뭐예요? 이대로 가면은 삼간택을 통해서 정해진 대로 왕실 어른이 정해진 대로 혼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면 뭐야? 재미가 없잖아. 사건을 만들어야 돼. 자, 일단은 정조가 살아있다. 1800년에 죽어야 될 정조가 살아있고 1786년에 죽어야 되는 문효세자가 살아있어. 그리고 문효세자의 나이가 29살인 걸로 저는 설정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설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내가 정조시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정조시대와 그 다음 세대인 순조시대를 내가 파봤어요. 파봤더니 순조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 1811년에 11년이지만 12년 1월이겠죠? 근데 이게 음력 양력이니까 11년도 맞고 12년도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1월 달이었어요. 그때 홍경래의 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거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자, 홍경래의 난이 뭐라고 그래요? 1881년 평안북도에서 홍경래가 농민항쟁을 일으킵니다. 자, 정조 시대에서 정조 죽고 사망 후 11년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사건이 있었어? 자, 이런 뭐예요? 빌런을 출연시킬 수가 있잖아요. 난 홍경래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요즘 빌런의 트렌드는 뭐예요? 그닥 안 나빠. 생각이 다른 거야. 하지만 위험해. 자, 홍경래 1811년 배경으로 그러면은 정조 35년이 됩니다. 정조 35년이라는 건 없어요. 왜? 정조는 정조 24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 1801년부터는 뭐예요? 순조 1년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내가 만들어낸 이 가상 유니버스 세계에서는 정조가 1811년에도 살아있다. 자, 그럼 뭐예요? 영의정 누가 할까요? 정조 때 영의정은 뭐 여러 있었겠지만 기억에 남는 사람은 최재공인가는 아마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정조 1년 전에 사망을 합니다. 정조 사망 1년 전인가 아마 그때 죽는 것 같아요. 나도 조사를 해서 지금 알고 떠드는 거지 평소에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1800년 이후에는 누가 영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딩동댕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살아있었어요. 대신 유배가겠죠?
1836년까지 살아요. 자, 근데 유배를 안 가. 왜? 정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뭐야? 영의정은 정약용. 오케이. 캐릭터는 그대로 됐어. 자, 그 다음에 왜 하필 1811년이냐는 거에 대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빌런을 만들기 위해서 1811년에 홍경래의 난. 자, 또 하나는 뭐냐? 죽었던 문효세자가 살아있다라면 1811년에는 나이가 29이 됩니다. 뭐 29, 28, 뭐 이쯤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세자가 이미 궁궐 로맨스는 많이 나왔잖아요. 궁궐 로맨스를 하면 안 돼. 또 아버지처럼 또 뭐 성덕임이 뭐 궁녀 건드리고 이러면 똑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뭐야? 이야기를 다르게 만들려면 세자가 밖으로 나와야겠죠? 자, 세자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9살 먹었는데, 세자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자한테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삼간택이란 게 무엇이고 어쩌고저쩌고 내가 또 조사를 해봤어요. 자, 했더니만, 보통 조선시대 세자들은, 세자가 책봉이 되면 10살 때에 삼간택을 통해서 혼인을 합니다. 그럼 10살 때부터 합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15살이 되면 그때 합방이라고 하나? 아무튼 뭐 그런 거를 해서 그때 처음 합방을 한답니다. 5년 뒤에. 자, 그런데 이 문효세자의 이름이 뭘까요? 아, 찾아보자. 잠깐, 나 까먹었네. 자, 문효세자의 이름은 이양이네요. 이양인데, 이양이 10살 때 세자빈을 맞이했는데 소꿉동무야. 왜? 10살 때부터 저기 있으니까 뭐 동무처럼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5이 됐어? 어느 정도 이제 막 2차 성징도 뭐 빠르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세자빈이 마침 그 하폰례 전에 병으로 죽어요. 그런 세자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사랑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아, 그게 나한테 첫사랑이었구나를 알게 되겠죠.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될까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게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사무치게 그 죽은 세자빈을 그리워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누구야?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내 이놈 다시 세자빈을 맞이하거라 라고 하겠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야? 조선 최고의 로맨티스트잖아. 그러니 뭐야? 세자의 마음은 누구보다 아는 거야. 거기다가 이때까지 해경궁 홍씨는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아내죠. 그러니까 정조의 어머니죠. 그럼 또 정조의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할머니 입장에서도 얼마나 문효세자가 안 됐을까. 이래 버리니까 29살까지 어찌되었건 뭐 그렇다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왕실에 29살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순조도 아직 있습니다. 순조가 지금 이 세계관에서는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있고 하니까 뭐 순조는 이때 뭐냐? 이미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이러니 영모를 꿈꾸기 좋겠죠. 하지만 정조라고 하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또 뛰어난 왕이 있으니 대놓고는 못해. 자, 이럴 때 굳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신하들의 입장에서 세자한테 세자빈을 맞이하세요라고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왜? 왕권이 강화되잖아. 물론 세자 쪽에 붙으려고 하는 애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겠죠. 근데 또 그와 반대되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순조 쪽에 붙으려고 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자한테 세자빈을 안 하고 나중에 세자에서 폐위시키고 순조를 세자로 삼자라고 뭐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예요?
나중에 세도 정치하는 걸로 되는 거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되니까 뭐예요? 세자가 29살까지 다음번 세자빈을 맞이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뭐예요? 이제는 뭐야? 정조 35년인 1811년에서는 세자빈을 맞이하라고 막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랑 없이 됩니까? 나 아버지 피 받았잖아. 어머니 피 받았잖아. 나 사랑 없이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선언을 하니까 아버지 정조는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하죠. 자, 이해는 하지만 뭐요? 난 왕이고 넌 내 뒤를 이어야 돼. 그럼 너도 자식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어떡할 거니? 라고 했더니 세자가 이거 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근데 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이야기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벽. 이걸 깨야지만 이야기가 돼. 자. 그래서 또 찾아봤죠. 어찌되었건 이 세자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뒤져봤더니 영정조 시대 때에는 암행어사 파견이 조선시대에서 가장 많았어요. 암행어사?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탐관오리를 혼내준다. 오, 좋네. 세자가 암행어사가 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삐케봐야 세자가 암행어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가 무슨 어떤 여인의 한을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썸 타나? 이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재미가 없어. 세자도 암행어사가 되기보다는 다른 쪽이 좋겠다. 여주인공 쪽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주인공이 암행어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갑자기 춘향전이 팍 떠오른 거예요. 잠깐만, 춘향전이 언제적 시대 거지라고 내가 찾아봤어요. 춘향전. 다행스럽게도 정확한 창작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조선 영조 정조 시대에 생성되어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뭐야? 내가 춘향전을 갖다 써도 되지. 자, 여기서 내가 또 하나 더. 춘향전이 어떤 소설이에요? 탐관오리를 혼내주는 관리의 뭐 활약상인가?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왜? 변사또를 물리쳤으니까. 하지만 뭐예요? 에로 로맨스 소설이죠. 자, 세자가 그 책을 구해다 본 거야. 세상에 이런 파격이로다 하는 정도의 사랑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자 29살 군관에서만 무슨 뭐 성리학이 어쩌니 저쩌네, 물론 이제 정리학용 때문에 실학에 눈을 뜨긴 했지만 이 춘향전이라는 거를 읽은 세자는 어떻겠어요? 더더욱 골 밖으로 나가고 싶겠지. 난 사랑 찾아 떠날 거야. 자, 여기까지는 됐지만 여자 쪽에 이제 여자 쪽 여주인공과의 접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그랬죠. 그러면 나는 암행어사를 여주인공이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여자가 어떻게 암행어사를 해? 라고 하면 뭐예요? 남장밖에 답이 없어요. 그거 아니면은 세자가 저기를 해야 돼. 암행어사 하면서 어떤 여인을 구하고 그 여인 때문에 뭐 목숨을 구한다든지 도움을 받든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럼 뭐야? 여자 캐릭터가 뭐야? 주도적이지가 않아. 이러면 뭐예요? 재미가 없어. 성덕임이라는 캐릭터가 왜 떴을까요? 왕을 까니까 뜬 거예요. 아니 세상에 왕을 까? 왕이 성은을 입어라, 성은을 내리겠노라 했는데 성은일까요? 승은일까요? 아무튼 그걸 거부해. 그러니까 뭐야? 캐릭터가 살아있고 대차고 조선시대지만 현대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성이 좀 진취적인 모습으로 가야 돼. 그러니 나는 이제 여자가
암행어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여자가 암행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거 시험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재미난 생각을 해봤어. 정조시대 과거 시험 문제라고 쳐봤더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정조가 꼴찌였어요. 온 백성에게 담배를 피게 할 방도는 이라고 정조 20년에 과거 문제를 냈습니다. 사실 뭐 이산이나 오스의 붉은 꽃동에 나왔던 정조 대왕은 멋지지만 실제로는 안 그랬어요. 실제 보면은 욕도 많이 하고 술도 잘 먹고 담배는 꼴초고 아무튼 그랬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는 거에서는 뭐예요? 정조가 이산에 나왔던 정조와 오소매 붉은 꽃등의 정조가 아니에요. 리얼 정조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미 정조라는 캐릭터는 앞서서 그렸던 거하고 달라. 정조가 정약용을 막 골탕 먹여요. 막 이런 씬들도 들어가. 하지만 끝판왕은 누구겠어요? 의빈 성씨 성덕임한테는 깨갱이야. 또 아들한테도 깨갱이야.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과거 시험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내가 이제 과거 시험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조선시대의 과거는 그러니까 진사 생원이 되는 그 과거가 있고 속과라고 합니다. 대과를 봐야 돼. 속과를 합격하면은 성균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균관에 들어간 애들이 또 뭐저쪽에 가서 대과도 나눠져 있는데 대과 시험을 봅니다. 물론 성균관이 아니더라도 대과를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주인공이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냥 볼 수 없잖아요. 오래비가 속과 합격했어. 대과에 지원을 했는데 병에 걸렸어. 근데 집안이 지지리도 가난해. 그러다 보니까 뭐야? 돈이 필요해. 아이 오빠도 공부를 너무 잘하고 뛰어나. 시험만 보면은 합격이야. 그래서 병든 오빠 대신 남장을 하고 오빠의 호패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뭐다? 온 백성에게 담배를 피게 할 방도는이라고 나왔어요. 이러니 이 여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방도는을 딱 이래버려요. 첫 번째, 예를 들면 그냥 쌍소리까지 하겠습니다. 족같은 어명으로 온 백성에게 담배를 피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걸 거둬들여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라는 글을 씁니다. 자, 이 글을 본 정조가 어땠을까요? 흡족하죠. 정조의 마음에는 뭐예요? 그래, 이런 애가 내 세자, 다음 세대의 조선을 이끌 내 세자의 신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리고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떨어집니다. 두둥. 왜? 얘가 바로 합격하면 안 돼. 모든 시청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합격이 안 돼요. 자, 합격이 안 됐는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오빠가 위중하네? 그러니까 뭐야? 다시 옷을 원래 복장으로 갈아입을 틈도 없어. 그냥 빨리 잽싸게 또 위원 불러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던 찰나에 궁에서 정조가 옵니다. 네가 아무개냐? 이미 얘 남장하고 있잖아. 예. 하고 특별 어명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암행어사가 되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거라. 일단은 신분 검사해야 되잖아요. 얘가 지금 남장을 하고 있어. 정조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 호패를 내보이거라 하니까 뭐야? 호패를 내줬죠. 그랬더니 맞네, 얘가 맞네. 오케이. 너에게 이제 어사직을 내리겠노라. 이러고 탁 정조는 돌아갑니다. 받았어. 어사직을 받았어. 근데 여주인공이 어사로 돌아다녀야겠죠. 안 하면 급여도 없고 어명을 어긴 거니 집안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여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암행어사가 됩니다. 자, 근데 병든 오빠를 놔두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다? 오빠를 좋아하는 동무. 여주인공의 친구겠죠? 그 다음에 하나를 얘기해요. 내가 떠나면, 내가 자리를 비우면 내 병든 동생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나 월급은 녹봉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정조가 씩 웃으면서 매달 광흥창에서 너의 그 저기를 뭘 하나 집으로 보낼 테니 그거 가지고 광흥창에 가서 녹을 받아가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오빠를 병간호할 친구도 있고 먹고 살 거리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주인공이 돌아다닙니다. 라는 설정을 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는 세자를 합리적으로 바깥으로 보내야 돼. 그 여주인공이 뭔가 주도적인 걸 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정조는 세자가 밖에 나가고 싶어 하니 뭐라고 하겠어요? 이번에 급제한 놈 중에 아무개가 있는데 그 놈을 따라가거라. 여기서 이제 세자한테도 어사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어사의 부장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보좌할 수 있는? 그건 이제 아직 설정을 안 했어요. 근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 어사직을 줘서 같은 어사인데 세자는 나가자마자 산적들을 만나가지고 마패고 뭐고 다 뺏깁니다. 그런 세자를 구해주는 게 여주인공이에요.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연모라는 드라마 있었죠. 연모처럼 아무튼 그런 식의 뭔가 얘가 남자는 분명히 맞는데 내 마음은 이리 가지 뭐 이런 식의 거를 조금 아무튼 그런 느낌이 나게끔 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두 사람이 접점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빌런이 나온다고 했죠. 빌런 홍경래. 홍경래 가지고는 약해. 홍경래가 또 나쁜 사람은 또 아니잖아. 자, 그럼 이제 우리 옛날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게 있죠. 우리 이런 거 볼 때 스토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드라마에서 빌런이 누구였는지를 봐야 돼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밀본이라고 나오죠. 밀본. 밀본 어학사전으로 볼까? 밀본 했더니 없어. 그죠? 밀본이라는 건 없어요. 밀본이라는 단체는 없어. 근데 만들어낸 거죠. 자, 나는 밀본은 근본 없이 만들어낸 거예요. 경국대전 조선 초기에 건국 이념이 걔가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경국대전은 아니고 성조지. 그때 죽은 사람 있잖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아무튼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선에 예전부터 뭔가 좀 빌런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 했더니 정여립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이 정여립이라는 인물은 조선시대 때 정치의 사상가였는데 억울하게 죽어요. 그 다음에 성씨가 정씨입니다. 정씨니까 뭐예요? 정도령. 정도령 하면 뭐예요? 정감록. 정감록과 연결 지을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이 씨가 망하고 정 씨가 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씨 왕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이보다 큰 빌런이 어디 있겠어요? 자, 정여립은 선조시대 때 죽었어요. 맞죠? 선조시대 때? 선조시대 때 죽었는데 이 사람이 딱 봐봐요. 대동계 사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대동계라는 거를 만듭니다. 대동계. 정여립이 만든 단체. 매월 15일 개원들이 모여 무술을 연마하고 술과 음식을 들었다. 자, 대동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정조시대까지 명맥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왜 어지러우니까 더 백성들 사이에 각광을 받아요. 자, 그러면 대동계의 계주가 누굴까요? 홍경래가 아니에요. 정머시기로다가 해야겠죠. 왜? 정씨여야지. 정감록에 정씨라고 했으니까. 정머시기라고 하는 가상인물도 만들어냅니다. 얘는 지금은 내가 한 전주라고 하는 그 고를 다스리는 뭐 별감?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전주 지방을 관할하는 꽤 직책이 높은 관리로다가 그릴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신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정모시기가 대동계 무술 집단이죠. 그 무술 집단을 양성하도록 한 책임자가 바로 홍경래. 이렇게 연결시키면 빌런의 사이즈가 크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홍경래를 굳이 악당으로 안 만들어도 돼. 맞죠? 홍경래는 역사적 인물이니까. 자, 여기까지를 구상을 했어요. 그럼 어찌되었건 어사가 된 여주인공과 세자는 아마도 2화나 3화쯤에 만나서 격돌을 하겠죠. 만나서 격돌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그 여주인공의 입장에서는 띨띨한 놈일 테고, 어사라는 놈이 마패를 잃어버렸네. 그리고 나한테 빌붙네. 아, 이놈 자꾸 짐이 되네. 뭔가 행동하는 게 이상해. 예사롭지가 않은 게 아니라 뭔가 좀 띨띨해. 왜?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궁궐 생활을 안 해봤는데 궁궐 생활하는 놈은 전혀 다른 나라에 살다 온 놈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띨띨한 거야.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 혼자서. 왜? 맨날 남들이 해줬으니까. 그러니 여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세자가 그냥 멀끔하게만 생겼지 속빈 강정이잖아요. 그러니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티격태격. 근데 세자는 뭐야? 여기서 얘기 안 했구나. 세자는 여장을 했었던 여주인공도 봤고 남장을 했던 여주인공도 봅니다. 1화에서 2화에서. 그래서 얘는 철석같이 닮았구나. 남매가 닮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세자 착각을 해버려. 자, 그럼 여기서 또 그러면 세자가 한번 여주인공을 여장한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문효세자의 이복 동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순조인데 순조는 이홍입니다. 이름이. 걔는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1811년 정도면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세자가 조카들 보러 이홍, 얘는 이제 정실의 자식이 아니니까 군쯤 되겠죠. 원래 역사적으로는 순조왕, 그러니까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이를 먹고 결혼을 했으니까 출가를 하겠죠. 근데 정실 자식이 아니니까 대군은 아닙니다. 군이겠죠. 땡땡 군으로다가 돼가지고서 나가서 있는데 거기에 세자가 탁 찾아와서 조카들 보고 우쭈쭈하고 용돈 좀 주고 돌아오는 길에 부딪힌 거죠. 근데 자, 여기서 세자가 아까 얘기했죠.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여주인공 집안은 허름한 차림이지만 어찌되었건 얼굴은 몸은 단정해. 그런데 여기서 옛날에 죽었던 세자 빈이 썼던 어떤 말이나 단어를 써요. 거기에 이제 혹한 거죠. 두둥 뭔가 그 가슴 속에 불이 지펴지는 계기가 돼야 되잖아.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호감이 있어서 따라가 봤는데 밝은 데서 봤더니 아니 훔쳐봤더니 미인이야. 그리고 나중에 뭐야? 어사라고 있는 애를 봤는데 내가 봤던 그 여인과 닮았지만 남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세자의 입장에서는 남장한 여주인공 이 암행어사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할 때마다 이 여주인공 입장에서는 뭐야? 반피로 보이는 거야. 반푼이. 이러면 뭐야? 케미가
좀 현대적인 케미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좀 더 뭔가 현대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현대적인 게 들어갔었던 게 뭐예요? 그 철인왕후라는 드라마 있었죠. 거기서 보면 뭐야? 철인왕후. 원래 셰프였잖아요. 셰프가 어쩌다가 와서 왕후가 된 거야. 남자가 이제 그 왕후가 된 거잖아요. 아무튼 그랬었던 건데 거기서 무슨 막 현대 용어도 막 쓰잖아요. 자, 그래서 뭐야? 내가 좀 생각해봐서 그런 재미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까 또 이것도 이제 내가 고민이 된 거잖아요. 고민을 했지만 역사를 조금만 파보면 알아. 정조가 천주교를 박해했나요? 물론 박해를 한 사건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박해라고 보기엔 조금 이상해. 정약용이 천주교도였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었던 걸로 다 지금 역사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정조가 죽지 않았다라면은 천주교는 박해받지 않았다 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왜? 정약용과 그의 동생들은 천주교 신자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었던 그 천주교 신부는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죽게 되죠. 근데 그렇다면 서양 선교사도 들어올 만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양 선교사하고 세자하고 친구예요. 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서역에 왜 실학이라는 이런 게 있으니까 서역의 학문을 전해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세자가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이것까지 너무 상세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아무튼 이런 스토리 라인을 잡았어요. 지금 보면 뭐예요? 처음에 로맨스를 해야겠다. 근데 나는 현대물은 안 돼. 왜?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면은 그 나이를 커버하는 그 감각을 조선시대로다가 투영시키면 좋겠다. 그럼 조선시대 가상의 세계인데 현실과 근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나는 정조를 한 이유는 로맨티스트 엄마 아빠한테 영향을 받은 자식이라면은 어떠한 사람일까? 라는 캐릭터가 이미 근간이 되잖아요. 뜬금없이 나는 골밖에 여인 사랑을 찾겠소라고 하는 근거 없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처럼 참사랑 나는 정해준 대로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 난 이미 첫사랑에 아픔이 있어요. 라는 사연을 넣어줬더니 뭐예요? 그럴듯하잖아. 그 다음에 세자를 골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골 밖으로 빼는 이유 뭐야? 나 됐죠? 그 다음에 왜? 정조의 입장에서는 다음번 조선을 이끌 왕한테는 그에 걸맞는 신진 세력이 있어야 돼. 근데 신진 세력 중에서 뭐야? 나 아첨하지 않고 실제 이제 내가 찾았던 저 있었죠? 이 문제 시험 문제. 자, 이 시험 문제. 온백성의 담배를 피게 할 방도인데 그 여주인공이 아부 안 하고 제대로 쓴 거야. 이런 애라면 세자한테 붙여줘야지. 어사직을 내려줬어. 그 다음에 여주인공은 오빠의 치료비나 가정 형편이랑 저질러놓은 일 때문에 어사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세자까지 왔어. 자, 이러고서 첫 번째 지역을 어디로 갈 것이냐. 화성 가고 천안 가고 공주 갔다가 전주로 갑니다. 전주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빌런과 마주치겠죠. 그 다음에 여주인공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지었어요. 그 다음에 제목도 정했어요. 제목은 고남원이에요. 고남원은 중의적인 뜻인데 여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고남원. 잘 생각해 보세요. 중의적이다. 가다. 남원. 남원 하면 뭐? 춘향전. 춘향전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자가 봤다고 그랬죠. 세자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예요? 딱 읽었더니만 막 남원에서 막 절세 춘향이 또 있고 이러니까
그 춘향전을 읽은 세자는 어떻겠어요? 남원에 대한 뭔가 그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여주인공의 이름 고남원, 가자 남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좀 뭐 가제로다가 지어놨는데,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1화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1화에는 과거 시험 본 것까지 탁 나와야 돼. 과거 시험 보고 떨어져까지. 아니면 1화는 과거 시험까지는 안 봐. 그 여주인공과 골 밖에서 만나는 것까지 가도 돼요. 만났는데 뭐야? 여주인공은 얘를 뭐로 생각하겠어요? 치안으로, 찝쩍된 치안으로 생각해서 급소를 가격하고 튀죠. 얘는 쓰러졌어. 근데 앞만 봐도 세자가 죽은 것 같아. 끔찍 안 한 것 같아. 다시 돌아봤더니 저 가더라.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여주인공한테 세자는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거죠. 세자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 그저 순수하게 첫사랑을 떠올리며 첫사랑이 했었던 행동과 말을 했었던 그 여주인공이 그저 끌렸을 뿐인데. 근데 상대방한테는 그게 불쾌한 거겠죠. 그렇게 엮였던 거. 세자가 쓰러진 거에서 끝나도 돼. 1화를 뭔가. 그랬더니 2화에서 뭐 그렇게 됐다가 얘가 남장하고 시험까지 봤는데 정조가 어사직 내리고 그 다음날 찾아온 세자. 뭐 아무튼 이게 이제 그 미니 시리즈 드라마는 이제 그 끊기 신공을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자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답 없이 만들어 놓으면 안 돼. 지금 봐봐요. 세자는 궐에만 갇혀 살아. 궐에서 보는 애들 맨날 뭐 전하 세자 저하 하는 애들한테 무슨 흥미를 느끼겠어. 무슨 뭐 얘가 무슨 어디 룸에 가서 뭐 초이스 하는 애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학식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야?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아버지 엄마한테 엄마 아빠랑 어떻게 만났어? 막 이런 얘기 했을 거란 말이죠. 어렸을 때 듣고 자랐어.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그 요즘 말로 하면 연애에 대한 그런 거를 자기도 모르게 깨우친 거죠. 근데 그거에 불을 지른 게 뭐야? 춘향전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어. 그랬더니 세자는 뭐야? 나도 골 받고 나가고 싶어. 아버지, 저를 암행어사로 좀 해서 좀 골 받게 남은 6개월이라도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야? 백성들을 살피러 나간다. 민생 탐방하러 간다라는 것이 그 명분도 있고 또 골밖에 사람들 만나서 거기서 또 이제 우연히 어떤 인연을 맺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죠? 가능한 얘기죠. 거기에 여주인공 접점. 여주인공 찌질이 가난해. 하지만 똑똑해. 오빠도 똑똑해. 근데 오빠가 병이 들었어. 얘 이거 마지막 대리시험, 물론 대리시험 보면은 곤장이 50대에서 70대인가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고 얘를 때리면 안 되잖아.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다가 일단은 이 남녀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이 활동하게 되면서 티격태격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자 티격태격은 뭐예요? 남녀가 티격태격하는 게 로맨스예요. 오케이? 이런 거를 어느 작법서에서 알려주냐고요. 실제 예를 들은 겁니다, 나는. 자, 이렇게 되면 캐릭터가 다중이가 됐나요? 다중이가 아니야. 방향성 확실해. 주인공 세자 어때요? 확실해. 여주인공 어때요? 오빠를 살려야 되잖아. 병든 오빠의 약값도 들어야 되지. 먹을 거 대줘야 되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저지른 대리시험으로 인해서 덜컥 오빠가 빨리 나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자기가 한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지방으로 가게 됐어. 근데 그 문제는 어찌되었건 해결이 됐잖아요. 그 광흥창에서
자기 동물을 통해서 받아가게끔 처리를 했으니까. 그럼 뭐야? 얘는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해서 나중에 오빠가 나오면 그건 다음 문제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 조선 사회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 세력을 이 암행어사 남녀 주인공이 나중에 만나게 되겠죠. 그건 뭐야? 거의 말미즈음이겠죠. 중간에 몇 번 만나긴 하겠지. 왜? 이미 정도령 역할을 하는 애는 궐에 첩자도 많이 심어놨고, 아하, 세자가 밖으로 나갔다, 누구랑 만났다, 이미 다 알고 있어. 누가 암행어사인지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우, 세자랑 쟤네 어떻게 저 막강한 군사집단 대동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미 쟤네들은 정체를 다 알고 있는데가 되는 거잖아요. 저기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 쪽만 밀본을 몰랐어요. 근데 밀본은 다 알고 있었잖아. 밀본 쪽에서는 세종의 편을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딱 하나 그 뭐 겸사복인지 뭔지 했었던 장혁, 걔가 자기네 편에 설지 세종의 편에 설지 몰랐지. 자기네들은 판단을 했죠. 우리 편에 설 것이다. 왜? 세종이 철천지 원수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위기감을 느낀 거야. 저 주인공이 분명히 세종을 해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럼 세종을 죽이지 않는다라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걸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긴장감 있게 보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구상해 놓은 것도 뭐예요? 그거랑 공식적으로는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든 이야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교나 어디 뭐 강의 작법 수업 받는 곳에서 들었었던 기술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기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자동차를 만들어. 그러면은 타이어 끼는 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엔진만 조립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기 장치도 조립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야. 내가 캐릭터는 미친 듯이 멋지게 만드는데, 아이, 사건을 못 만들어.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뭔가 좀 더 스노우볼처럼 굴러 들어가서 막 집에 가게 되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만들어놨는데 해결책을 몰라. 그냥 갑자기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뭐 신의 손이잖아. 막 시작은 막 창대 막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뒤에 가서 용두사미로 끝나. 그런 경험들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야.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빈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한 이야기에서 빈틈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빈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자, 여기까지 가면 뭐예요? 전체적인 큰 스토리 라인은 뭐예요? 참사랑에 고파하는 세자가 궐 밖으로 나가서 남장을 한 암행어사와 동행해서 좌충우돌 하다가 조선의 역모를 전복을 꿈꾸는 대동계 집단과 맞서 싸운다. 그래서 조선을 구하겠죠. 자, 이 정도 스케일이면 시청률 15%? 60인가? 10%? 두 자릿수.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16부장으로 다 이제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승전결. 기승전결을 먼저 신경 쓰면 안 돼요. 나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장르를 쓸 것인가를 생각을 했죠. 로맨스다라고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맨스면 뭐야? 지금 시대? 지금 현대물? 아니면은 시대물? 난 내 약점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금 대학생들의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면 나는 뭐야?
엉뚱한 대학생을 그리게 돼요. 왜? 내 나이가 있으니까. 그럼 오케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조선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 지금 있는 제가 조선시대 걸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조선시대 때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 방식대로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조선시대를 택했어. 근데 아까 얘기했죠? 평민들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걸로 다 가는 거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전형적이지만 세자와 궐 밖에 어느 누구. 보통은 뭐야? 궁 안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이건 뭐야? 세자가 궁 밖으로 나왔어. 세자가 궁 밖으로 나온 거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연모와 그 연모하고 뭘 좀 짬뽕 시킨 또 복합형이라고 보면 돼. 근데 사실 이야기들은 보면은 사실은 다 해부해 보면 똑같아요. 구조는. 그 구조를 어떻게 달라 보이게 하느냐. 지금껏 작법 수업을 통해서 배운 그 테크닉을 활용을 해서 달라 보이게 하느냐예요. 지금 있는 제 이야기가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있었던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해놓은 이야기가 어디 다른 데 비슷한 거라도 있었냐고요. 뭔가 그래 뭐 느낌적인 거는 있지만 다른 얘기잖아요. 남장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뭐 커피 프린스도 있고 연모도 있고 이러겠지만 커피 프린스와 연모를 같은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달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기술은 뭐다? 달라 보이게 하는 거야. 근데 달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지를 않아. 왜? 그게 그건지 모르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는 없어요. 다 따져보면은 몇몇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거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작가가 해야 되는 거는 뭐야? 달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못 쓰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달라 보이게 하는 걸 못해서. 하지만 저와 1대1 수업을 통해서 달라 보이게 만드는 거, 그거를 뭐 수업도 간단해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 끝나.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수강생 모집은 댓글로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